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황용님을 사랑하는 파라다이스 팬 여러분께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가수 황용님, 올해 4월 봄 콘서트 잘 진행하시길 바라면서 아울러서 방송에도 조금씩 얼굴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진호 씨 국민청원이 올라온 걸 알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묵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진호 씨에 대해서 또 김세론 씨 유가족을 만나보니까요. 이진호 씨가 상중에 또 발인 후에 아버님에게 2차, 3차 가해를 해서 전화통화를 4회에서 5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경윤 기자가 또 아버님한테 전화를 해서 2회 정도 저에 관한 취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땅히 2차, 3차 가해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개인의 전화번호를 함부로 알아서 전하는 것도 이것도 개인정보법에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함께 고발을 하기로 유가족과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한 분이 이진호 씨에 대한 국민청원을 올렸는데 아직까지 6천 명입니다. 이대로라면은 30일 동안 5만 명을 채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KBS 뉴스에 이미 이진호 씨와 카라큘라, 구제역 등에 대한 내용이 나갔지만서도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 가수 황용님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진호 씨에게 머뭇하더라로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주장 내용 바로 황용 씨가 6년 동안 일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진호 씨는 이거를 마치 그 회사에 전화한 것처럼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당연히 주작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진호 씨의 3번 고소 전부 서초경찰서로부터 나라로부터 행정기관으로부터 무혐의를 받았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마음 불편할 수 있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꼭 이진호 씨 국민청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댓글에 링크 달아드리고 설명단에 링크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트로트 가수 황용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기자 출신 이진호 유튜버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황용님의 여러 가지 제보를 올린 우리 이진호 유튜버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뭐 다른 내용은 다 그렇다 치는데 우리 황용님의 6년 동안의 경력 이거를 취재해서 올렸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주작입니까? 아니면은 진짜로 취재한 내용입니까? 혹 취재를 했다면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와 통화를 해서 올렸습니까? 보시면 황영웅 씨가 입은 옷이 있죠. 이 업체에서는 정작 황영웅 씨가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요,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외부에 노출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주작 하니까 뭔지 궁금하시죠? 주작은 국어 낱말 사전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주작은 없는 사실을 꾸며 만듦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조작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주작과 조작이란 말과 혼용돼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버가 주작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유튜버가 사과를 하고 그 유튜브 계정은 폐쇄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데 판매를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 시청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튜버들은 유튜버 광고 수익으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인기는 그 수익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인기가 떨어지면 초조한 마음에 인기가 많을 것 같은 주제들을 선정해서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할 수 있는데 이를 주작 영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터진 주작 영상 순으로 나열하자면은 한혜연 유튜버, 송대익 유튜버, 야생마, 은집사 등 다양합니다. 그럼 이 유튜버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과를 하고 방송을 쉬거나 아니면 유튜버 계정이 폐쇄가 됩니다. 그런데 이진호 유튜버는요,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제보 내용을 대상으로 영상을 만듭니다. 특히 연예인, 이번에 황영웅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른 제보는 그렇다고 쳐도 6년 동안 경력을 허위 경력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취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회사에 전화를 해보니까요.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취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정보법은 뭔지 한번 어떤 경우에 위반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법 제71조 제2호 위반에 따른 개인정보 목적의 이용이 문제되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은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을 명확히 적시하여 동의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수집 이용 당시 동의받은 수집 이용 목적 외의 사유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는 황영웅 씨를 고용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외부인에게 알릴 수가 없습니다. 외부인에게 알리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에 따른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문제되는 사건은 무엇일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는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법이 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3자 제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만큼 현대사회에서는요,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아주 까다롭고 또 크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저희 강사들도 많은 기업에 가면요, 예전에는 주민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통장 사본을 내지 않습니다. 바로 주민등록번호와 통장 번호만 기입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네, 또 여기에 대해서 소속사 측이 밝힌 내용도 있습니다. 소속사 측은 황영웅이 공장 근무 이력을 속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월급 통장 거래 내역,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 증명,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 등의 자료를 통해 약 7년간 여러 업체에서 수습 및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했음을 확인했다며 방송상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공장 생산직으로 근무한 것이 총 6년이 넘는다는 내용으로 방송되었기에 이러한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과연 이진호 유튜버는 이 내용을 회사에 진짜로 확인했을까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서도 회사에 제가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저한테 어떠한 사실도 알려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진호 유튜버는 혹시 주작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이 알려준 겁니까? 몇 날, 며칠, 몇 시에 누구와 인터뷰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더 이상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튜버이기 때문에 이렇게 취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연예부 기자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회사에 전화를 걸어도 이러한 내용은 개인정보법에 알려줄 수 없음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진호 씨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진호님은 이 내용을 주작으로 만든 겁니까? 아니면은 진짜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밝힐 수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